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플러그 AI 활용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AI 채널에서 이런 글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채널에 없었던 분들이나 이제 못 읽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저도 대-AI 시대에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플러그 팀에서 이제 항상 해오던 업무인 스프린트 개발을 AI로 이제 자동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업무 방식인 피그마 디자인으로 프론트 개발을 하고, QA까지 하는 흐름을 AI가 그대로 똑같이 동작하도록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끝에 결국 이제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제 실패 원인은 AI한테 이제 기존의 방식인 디자인 결과를 코드로 똑같이 구현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이제 이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교한 디자인 작업이 더 필요했었고, 개발이 더 잘 되도록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단순히 디자인을 읽거나 코딩 도구로만 이제 활용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쓴 것처럼 관점을 다시 전환해서 이제 기존의 디자이너나 개발자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통해서 기획 의도만 이제 AI한테 전달을 하고, 디자인 개발 AI가 이제 알아서 디자인 개발 구현을 하고, 사람은 이제 방향 지시만 하고 검수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은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과를 공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은 이제 기존의 플러그 스프린트 방식인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개발 구현을 하는 이런 방식을 없애고, 태스크를 기반으로 AI가 알아서 판단하여 UX를 설계하고 개발, PR까지 해주는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이 태스크부터 이제 토론, 구현, QA, 리뷰, 클린업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제 플러그인은 이제 프론트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 이제 디자이너나 백엔드 개발자 등도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충분히 프론트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특징으로는 이제 디자인 없이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AI가 이제 세 가지 UX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이제 제시를 하고,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태스크에서 이제 구현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진행 파일들이 계속 이제 돼서 혹시 세션이 중지되거나 하더라도 이어서 진행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트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 태스크들을 병렬로 동시에 실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플러그인에서는 자가개선 루프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가이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구성은 크게 이제 스킬 4개랑 에이전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이 스프린트라는 스킬이 이제 메인 스킬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 스프린트 파이프라인이 진행되면서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호출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셋업을 진행을 하고, 맥락을 수집하고, 모드를 판단 후에 맞춰서 이제 계획, 구현, QA, 리뷰, 그 다음에 클린업 순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 제가 이 플러그인을 만들 때 세 가지 UX를 설계를 제시를 받고 선택해서 구현하는 구조만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기능 추가나 버그 수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UX 설계가 필요가 없이 기능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파이프라인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축약 모드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각각 3모드, 1모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모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3모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걸 이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 뒀는데,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의 주 기능이 이제 3모드라서 이제 3모드만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먼저 스테이지 0에서는 이제 태스크 이 문서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가 이제 구현이 가능한지, 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셋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진행하고 스테이지 1으로 넘어가면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플러그의 브레인 레포에서 비즈니스 맥락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코드 베이스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API를 탐색하는데 이 세 가지 탐색이 이제 병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브레인 맥락만 탐색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 베이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뭐 UX 토론이라든지 이런 구현 계획을 짤 때 이 코드 베이스 맥락이 없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락 탐색을 할 때 이것도 같이 병렬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병렬로 이제 그 탐색을 하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 맥락과 탐색 결과 API 타입 정보를 문서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코드 베이스를 탐색할 때 제가 만들어둔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코드만 빠르게 탐색하면 되니까 원래 이제 오프스로 돌리는데 여기서는 소넷 에이전트, 소넷 모델로 활용하게 해서 탐색이 빠르게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5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탐색한 내용이랑 앞에서 지휘서를 바탕으로 온모드인지 3모드인지 판단을 하고 3모드일 경우에는 이제 UX 토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UX 토론 단계는 이제 세 방향의 UX를 설계를 할 때 UX 방향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게 하려고 이제 토론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토론 방식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클로드 코드 이제 에이전트 팀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과정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메인 사이자 오프스 모델이 A와 B라는 이제 방향을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오프스 A, B 두 대를 불러서 각각의 방향을 할당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각각 할당받은 그 방향을 가지고 각자 오프스가 이제 디테일한 UX 방향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에서는 이제 이 A와 B가 각자 서로 설계한 것을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디벨롭해서 다시 자기 그 설계에 반영을 하고 이 디벨롭한 거를 사회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사회자가 이 A와 B를 보고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A와 B의 두의 장점을 종합해서 C 방향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이 UX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설계를 바탕으로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제 방향 프로토타입 구현 계획을 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현 계획을 바탕으로 스테이지 4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구현도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병렬로 세 가지 방향을 이제 동시에 구현을 하는데 기존에도 여기에서도 이제 구현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프스나 이런 그 높은 모델이 필요가 없이 구현 계획에만 따라서 단순하게 구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도 이제 소넷 모델로 동작하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스테이지 4에서 원래 프로토타입 구현이 아니라 풀 구현을 하게 했었는데 그 풀 구현을 하면은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방향을 구현을 한 다음에 결국엔 사람이 한 개만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폐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풀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토타입으로 빠르게 구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구현을 할 때에는 그 API 연동이나 뭐 비즈니스 로직 등을 구현을 안 하고 그냥 UI, UX적인 요소만 빠르게 구현을 해서 이제 사람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미리 구현을 해놓으면 뒤에 이제 풀 구현을 할 때 미리 구현된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풀 구현 속도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구현 시에는 구현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스프린트 히스토리라는 문서와 이제 디자인 품질 가이드라는 문서를 참고하게 해서 그 플러그의 디자인 방향이 크게 엇나가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5로 오게 되면 이제 유저가 이제 한 가지 방향을 이제 프로토타입 된 코드들을 이제 개발 환경에 띄워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면서 한 가지 방향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화면이 멈춘 거. 마우스 안 움직여요. 이라고 돼. 마우스만 움직여요. 아, 마우스만. 보이시나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뭔가 혹시 스크롤 지금 되고 있나요? 화면 움직이셨나요? 아니요. 한번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요. 화면 안 움직여.
아니, 공유 화면이 안 움직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공유를 취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된대요. 감사합니다, 나인님.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5에서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확정을 하고 스테이지 6에서는 이제 선택한 프로토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 패턴 가이드와 스프린트 히스토리를 참고해서 API 연결, 비즈니스 로직 구현이 등 이제 풀 구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6.5로 오게 되면은 이제 풀 구현된 결과물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QA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스테이지 4에 있어요. 6.5로 가야 되는데 이제 왔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6.5에서는 이제 풀 구현된 결과물을 보고 사람이 이제 QA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자가개선 루프가 여기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QA에서만 끝나지 않고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UX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QA가 나왔는지 이런 이제 레슨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레슨런으로 이제 가이드에 바로 반영하면 좋을 게 있는지 판단해서 디자인이나 코드 가이드에 바로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 추출된 레슨런들을 이제 히스토리에 기록하고 이때 히스토리에 기록하면서 자주 반복되거나 언급되는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이드에 승격시킬 건지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있고 작업을 하면서 생긴 이슈가 가이드에 잘못 들어가 있는 이슈 사항 때문에 생겼다 해서 폐기를 할 건지도 이제 물어봐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가개선 루프를 통해서 스프린트를 하면 할수록 이제 가이드 문서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 이제 QA가 다 진행되고 자가개선 루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스테이지 7로 와서 PR을 진행을 하고 스프린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 클린업 스킬들을 이후에 호출해서 작업 사항을 정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한 7개 정도 스프린트를 이미 진행을 했었고 개발 서버에 이제 배포가 되어 있고 곧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제 배포 예정인데 이런 이제 실제 구현된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 실제 플러그 프로덕션 화면이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이건 나중에 따로 요청하신 분 있으면 아마 그 창으로 네, 맞아요. 공유하는 것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취소했다가 그걸로 다시 옮기면 되기는 할 거예요. 예시화면이라 그냥. 오케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한 거를 이제 팀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캡처로 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프린트 이제 이런 플러그인들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스킬이나 툴도 많이 찾아보고 보여달래요. 장모님이 보여달래요. 잠시만요. 안 들려요 여기서. 왜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션인데 원래 프로덕션에서 비즈니스 만들어 하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식으로 순수 플러그인만 써서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설정해서 등급 권한 설정하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플러그인을 써서 네, 이런 식으로 UX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자잘한 사항도 더 많은데 그거는 왜 만드셨는지도 얘기 한번.
의견이 있었어요.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 얘기해달래요. 아, EBUX를 어떻게 왜 네. 만드는 거예요? 아, 노래 한번 보여드리면 대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는데요. 대화를. 어떤 대화? 시원이 어떤 대화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작성하지. 아, 에이전트랑 챗한 걸. 아, 그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예전에 한 거라. 이게 이제 지시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시서들을 보여드려서 이 지시서를 통해서 저 화면이 나오게 된 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면 될까요?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돌리는데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좀 UX 설계가 크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주로 걸렸던 것 같아요. 큰 소모량도 모르겠어요. 어떤 소모량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일단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해서 토큰 많이 쓰긴 했어요. 네. 멘트 받았습니다. 그 Q&A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이제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자면 스프린트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저런 스킬 툴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참고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플러그인을 만드는 와중에도 막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막 계속 새로운 정보, 스킬, 뭐 신기술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로 나온 스킬이나 뭐 에이전트, 뭐 오케스트레이션,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제가 얻은 뭐 기술적인 팁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공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찾아보면 저보다 더 좋은 정보도 여기저기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는 인사이트는 이제 기존 이제 CS 개념이나 방법론을 녹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을 뭐 만들 때나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이제 개념이나 방법론을 뭐 AI 설계나 행동에 녹이면은 일을 더 잘하거나 뭐 결과가 더 잘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에서 이 자가개선 루프가 이제 그 예시인데요. 이 자가개선 루프를 저는 이제 안드레 카파시의 이제 오토 리서치라는 개념에서 착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토 리서치 이제 요새는 이제 카파시 루프라고 이제 부르는 이 방법은 자율 실험 루프인데요. 이제 어떤 목표를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뭐 특정 시간이나 횟수 동안 예를 들어 밤새 내내 뭐 하루 동안 이렇게 주고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 핵심은 AI가 이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측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점수가 그 기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개선을 롤백하고 만약에 도달을 했다 이러면 이 개선을 채택하고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가설을 세우고 진행하는 이제 루프인데요.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카레 레시피 개선이라는 이제 목표가 있다고 할 때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맛에 대한 기준을 주고 이제 AI한테 이걸 시키는 거죠. 그러면 AI는 처음에 뭐 양파를 더 넣어보고 이제 맛을 측정했는데 이제 맛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양파를 더 넣는 사항을 롤백을 시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다시 해서 불세기를 이제 뭐 줄여보고 근데 이때는 맛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불세기를 더 줄이는 거를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시간 동안 내가 무한 반복을 하면서 최고의 카레가 나온다는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인데 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방식에 착안해서 저도 이제 스프린트 플러그인에 이제 자가개선 루프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가이드를 뭐 보면서 한 땀 한 땀 수정하지 않아도 스프린트가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알아서 가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제 체계를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있는 공부론 중에 하나가 GAN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생성평가 경쟁 구조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생성자와 판별자가 이제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위조지폐범이랑 경찰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위조지폐범은 이제 경찰에게 이제 위조지폐한 거를 걸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경찰은 이 위조지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충 만들었는데 이제 바로 걸린 거죠. 그래서 위조지폐범이 실력을 더 키우고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이걸 또 잡아내기 위해서 감별력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걸리니까 또 정교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게 서로 계속 경쟁하면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 위조 지폐가 진짜 지폐와 이제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이제 구조인데, 이 방식이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저희 이미지 생성할 때 AI가 이제 사람 얼굴을 생성할 때 진짜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써서 이제 훈련을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성평가 경쟁 구조라는 이 개념을 빌려와서 이제 플러그 블로그 자동화에 적용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시를 들면은 이제 생성자가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겠죠. 그럼 판별자는 이제 플러그의 맥락을 이제 주입을 시켜서 이 글이 뭐 저희 주 고객에 와닿는지, 서비스 방향과 전략과 맞는지, 토론 매너가 적절한지를 이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쓰고 반복하는 구조로 해서 이제 블로그 글이 좀 고품질로 나오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뭐 오토리서치, 뭐 GAN, 뭐 지식 그래프 등등 이런 이제 개념이나 방문론 이론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깊게 연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뭐 공부해야 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제 아이디어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뭐 오토리서치, 뭐 GAN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것들 개념을 녹일 때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제 AI한테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뭔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것에 적용 가능한지를 이제 AI한테 물어봐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뜯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 구간을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AI한테 이제 이거를 적용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적용할 구간 찾아서 AI가 그 설계를 이제 녹여주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AI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걸 적용하려면은 이 이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기술적인 것들을 깊게 공부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가 너무 발전해서 이 과정을 AI가 대신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차용을 해서 더 정밀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 이제 결국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방법론들이나 개념들에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 정보들 사이에서 내 목적에 맞는 이런 기술이나 뭐 스킬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채택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이제 이론 등을 접했을 때 한 번씩 이거를 내가 어디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인사이트 공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손든 분 중에 현성님이 픽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채팅창 네. 우현님이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아까 우현님이 손 드신 것 같아요. 우현님 마이크로. 의원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그 현성님이 픽하시면 마이크 열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 타이님이 말하신 이제 그 UX 개선한 사례에서 태스크를 어떻게 집어넣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생성을 아까 처음에 그 실제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받는 정보들, 이런 옵션들이 한 번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이 좁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입력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그 화면이 너무 좁고 스크롤이 되는 형태가 돼서 이제 UX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을 그 태스크를 만드는 스킬에 넣고, 빠져 해서 이제 그 태스크를 생성을 했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플러그인에 넣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프로덕션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선택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나와 있어서, 만약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개선한 개선점이 여기 이제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툴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추가되다 보면 이쪽이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이 플러그인 안에 넣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해달라고 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런 개선점이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장원님. 장원님, 안 들립니다. 제가 켰어요. 네.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그 구현하실 때 다 스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뭔가 외부 스킬 쓰실 때 네. 그냥 MD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뭐 그런 레퍼런스나 그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거 좀 그 클로드에서 관장하는 구성으로 하셨는지? 일단 처음에는 MD로만 하다가 이제 뭐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살짝 뭐 예를 들어 워크트리로 경미해서 구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스크립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킬들을 구현할 때 저는 이제 클로드에서 이제 그 공식 문서에서 권장하는 이 스킬을 만드는 법,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너가 보고 이 스킬이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는지 판단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속 이제 개선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사실 왜 엄청 레거시 하잖아요. 그 플러그는 네. 코드량도 많고. 근데 그랬을 때 얘가 그냥 하나의 그 페이지나 기능을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컨텍스트를 넣어가지고 약간 하는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코드를 다 그런 목차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거 요청 올 때 여기 코드 봐야 돼, 이런 거를 어느 수준까지 보게 만들었는지가 좀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스테이지 초반에 이제 코드 베이스 탐색 부분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사실 애한테 뭐 어디 부분까지 이 태스크는 여기에만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태스크 지시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 부분만 이제 고쳐서 개발을 해야 하니까 이런 거 뭐 그 정도만 써 있고,
코드 베이스 탐색에서 이제 오프스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탐색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코드 베이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준 부분은 없습니다. 맞아. 그 플러그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코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줄수는 모르겠고 대략 한 만 몇천 개 있다고 본 것 같거든요. 파일 수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님. 네.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따로 여쭤보려고 하다가 그냥 러프한 질문조차 러프한데 네. 사실 콘텍스트 관리랑 이런 거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뭔가 원하는 형태로 잘 파악이 되는지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밀고 있는 개념이 확률론적이랑 뭐 결정론적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네. 어디까지 LMM한테 동작을 그러니까 시킬지, 그리고 어떤 거는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그 코드 기반으로 그 동작을 하게끔 맞출지를 좀 고민하면서 스킬 같은 걸 설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크롤링 같은 경우에도 LMM한테 그냥 너 이거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 파싱해서 뭐 내일 저녁 뭐 언제 이쪽 채널로 쏴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다이어노적으로만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구현하라고 하면 제가 각 단계를 다 분해하고 그걸 실행을 할 때 굳이 LMM이 파악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다 제가 처리하는 형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안 써도 뭐 크롤링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이전에도 파이썬 스크립트로 동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본인이 전체 다 HTML 컨텐츠를 가져와서 굳이 그 LMM이 그거를 읽으면서 소화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 각 단계마다 되게 확률적으로 튀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작으로 뻗어나갈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단계가 여러 단계일수록.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대로 100% 동작하게끔 설계를 하고, 아닌 부분에서만 LLM을 쓰도록 이제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를 전사적인 거버넌스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짜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신 상태에서 좀 스킬을 쓰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플러그인을 만들 때 사실 뭐 이런 스프린트 히스토리나 뭐 토론, 뭐 품질 가이드, 코드 패턴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코드 베이스 제가 컨텍스트를 잘 해서 주입을 하더라도 뭐 플러그에 전혀 안 맞는 디자인으로 만든다든지 뭐 저희가 전혀 안 쓰는 코드 패턴 가이드로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스테이지에 이런 가이드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제 결정론적으로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스테이지 뭐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결과물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제 역으로 이제 분석을 시켰을 때 이런 규칙이 없어서 혹은 이런 가이드가 없어서 뭐 소넷이 혹은 오프스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오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해서 문서로 이제 따로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반복되는 작업은 스크립트에서 코드로 빼는 게 낫다. 이런 판단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시켜서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이제 좀 문서들도 생략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스킬 이제 폴더에 가보면 좀 더 상세한 문서들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답변이 잘 되겠어요. 네, 답변 잘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 질문 할 때는? 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거는 그 스킬이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더 하시나요?
네, 스킬 4개 정도로만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스킬을 사용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스킬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어차피 그 스킬이라는 것 자체도 컨텍스트에 주입이 되면서 얘가 언제 이거를 사용을 할지를 그 주입을 해주는 단계인데 스킬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사실 뭐 비슷하게 보이는 맥락에 있어서 걔가 어떤 스킬을 선택할지도 LLM이 자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킬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이거 4개 말고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스킬 단에서 작업을 할 때 되게 무거워지는 작업이 있을 때 저는 그 스킬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그 스크립트 파일만으로는 동작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킬은 사실 지금 거의 엔트로피에서 표준화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권장하는 형식대로 뭔가 문법을 가져가되 배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얹혀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킬의 동작이 되게 무거워지게 되면 이걸 프로젝트로 승격을 해서 그 프로젝트 단에서 여러 스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시 짜서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고민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스킬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걸 구현할 때 뭐 서브제이나 뭐 스킬, 뭐 스프린트 태스크 스킬, 뭐 리뷰, 클린업 이런 스킬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스프린트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킬 하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헷갈려해요. 이 구간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해서 목적별로 나누되 또 이제 너무 나누면은 오버헤드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적절하게 나누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목적성의 이제 뭐 지시 생성이나 뭐 코드 리뷰 워크트리 브랜치 정리는 이제 스프린트 스킬과 이제 별개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스킬을 최대한 나누는데 최대한 나누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나누면은 이제 문서를 스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조할 때나 이럴 때 컨텍스트를 잃어버릴 확률도 높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누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코드 베이스 탐색이나 이제 프로토타입 구현을 할 때 기존의 이제 클로드 코드는 이제 그랩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코드를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현을 시켜보니까 이게 이제 그랩만 사용했을 때 탐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SP, 뭐 AST 그랩이라는 이제 툴들을 활용해서 이제 탐색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 단위에서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쓰게 하도록 만들려고 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이렇게 쪼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스킬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문서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스킬에서 보면. 그래서 그 문서들을 또 이제 컨텍스트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은 컨텍스트 효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필요할 때만 다 참고하는 구조로 됐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나눈 거는 이제 정말 결정론적으로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그걸 이제 스크립트화 해서 이제 필요할 때만 실행하도록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생각하면서 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없다면 주시면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